새로운 사물을 발견하는 것은 모두 우연이다.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와트가 물이 끓는 주전자를, 렌트겐이 흐린 강광 필름을 본 것도 모두 우연의 일치였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것 없는 사건에서 새로운 사물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2000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둘러싸고 11이라는 숫자가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자. 9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이루는 숫자를 합치면 10일이 된다. 그날은 1년의 254번째 날이었는데 그 수를 합해도 10일이다. 세무역센터에 처음으로 충돌한 비행기는 아메리카 에어라인 11편이었고 그 비행기에는 9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로 돌진한 두 번째 비행기에는 65명이 타고 있었다. 뉴욕 시티와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조르지 W. 부시 역시 각각 11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 역시 10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해는 고개를 부리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부자는 행운도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정진한 노력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는다. 실제로 행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겸손하게 보인다. 가난뱅이는 자신이 가난해진 것은 불운의 연속으로 기회를 붙잡아 나타난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다. 간뱅이 중에 불운을 탓할지언정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부자는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가난뱅이는 뜻하지 않은 우연이라고 변명한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것은 왜일까? 증이 결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터먼의 실험으로도 밝혀졌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터먼은 1928년 IQ가 135 이상인 상위 1%에 속하는 중상류층 1500명의 백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70년 이상 추적 조사했지만 인생의 경로를 예언할 수 있다는 터먼의 꿈은 날아가 버렸다. 오늘 지능의 반은 타고나고 반은 환경이 처한다고 추정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정신 능력이나 인격을 IQ 같은 숫자로 표현하는 테스트들은 믿을 만한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개인의 출세는 개인의 능력만큼 행운, 즉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연인가? 계획을 세워 꾸준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과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 등 거의 모든 벼락부자들의 공통점은 우연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물론 옆에서 지켜본 결과도 그렇지만 우연은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 행운을 선사한다. 오늘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업이나 상품들 대부분이 행운으로 얻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이버와 옥션, 예스24 결혼정보회사 듀오, 에이스 골프회원건설에서 그들 모두가 단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 구멍가게에서 출발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 창안자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우연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안철수에게서 안철수 연구소를 빼앗고 다시 무언가 해보라고 하면 그는 우연히 얻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까? 김진에게서 NC소프트를 빼앗고 다시 그와 같은 게임 회사를 설립해보라고 하면 그는 우연히 얻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 보일 수 있을까? 한메일의 이재용의 행운이 아니라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새 출발에 다시 그와 같은 기업 제국을 건설하는 묘기를 보일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이 자신 앞에 다가온 행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난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미래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 인류는 진보의 시대의 퇴보를 겪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그 지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대는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만 해도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 조각에서 헬리콥터 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조선시대에도 다산정약용 같은 팔방미인학자들이 존재했다. 11세기에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학자는 자기 전공 분야의 발전에 발이나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다. 오늘날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를 문외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동시대의 전체 지식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는 정보를 다루는 기술과 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다. 초기 인류가 언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인류는 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부여할 수 있었다. 같은 부족의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문자의 발명이었다. 문자의 발명으로 지식은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현 공공도서관에는 50만 권 이상의 두루마리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 옛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몇백만 배 이상의 인쇄된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확산으로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오히려 미미한 존재가 되었다. 검색엔진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책상 앞에 앉아 순식간에 수십억 개가 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숫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단순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종족이 가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연은 인간관계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나 다른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은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전체 지식의 상당한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생각의 함정에 빠져들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보가 주어진다고 두뇌가 그것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뇌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정보를 단순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때 단순화는 쉽지 않다. 우린 무엇 때문에 헷갈리는지를 알고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단순화시키기도 어렵고 다양한 정보를 모두 존중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상황은 조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은 혼란스럽다.
이게 너무 적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아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생 여정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우연히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육 역시 대부분 우연하게 작용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좋은 교육이 사회에서 좋은 출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즉 교육은 우연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딸에게 억지로 발레를 배우게 했다고 하자. 아이는 열정적인 춤꾼이나 프로 발레리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차하는 경우 아이는 발레를 싫어하게 되어 사춘기가 되면 영원히 발레를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반대로 발레를 배우든 말든 딸의 재량에 맡겼다고 하자.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태도가 아이에게 열정적인 발레에 열광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아이로부터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연을 우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꿈이 맞아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금방 믿는다. 한두 번 예언적인 꿈을 꾸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꿈이 맞을 확률은 1만 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20년간 꿈이 최소한 한 번은 들어맞을 확률은 50%가 넘는다. 꿈의 경우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입으로만 우연을 인정할 뿐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진다. 로또를 살 때 스스로 숫자 6개를 고르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를 이런 원칙으로 프로그램한 듯하다. 사실 터무니없는 상상은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상황을 너무 빨리 우연으로 몰아버리면 시작할 수조차 없다. 그래 우리는 아주 약한 신호만 보아도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어떤 이론을 믿는다. 우리는 은연중에 미신을 믿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도 미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말이 씨가 되어 불행을 부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적은 없는가? 그리하여 우연한 만남을 인연으로 사건의 동시 발생을 인과관계에 의한 것으로 우연을 필연으로 행운을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심한 생각들은 일상 곳곳에 퍼져 있다. 운동장의 축구 팬들은 자기 나라 선수들이 공을 몰고 골문으로 돌진할 때 마치 응원으로 고인시킬 수 있을 것처럼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한다. 수험생들은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 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끼면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기 쉽다. 우연한 불확실은 자유의 자식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누리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불확실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는 신체 반응으로도 나타난다.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오며 땀샘이 열리고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커다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의미를 찾으며 더욱 고통을 받기도 한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살면서 지은 잘못 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 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이 많은 환자들에게 부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벌써 오래전에 암으로 죽었어야 한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 암을 유발한다는 암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반에 유전자의 우연한 변화가 거듭되어 암이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 환경 오염, 잘못된 영양, 흡연도 유전자 변이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암에 걸리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연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려고 할까? 핸드폰과 인터넷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마취 없이 치과 치료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려고 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가능한 삶을 동경한다. 우연이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상황을 주관하고 싶은 욕구는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많은 발명품들을 탄생시켰으며 예견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속주머니의 성공을 부른다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정치인들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 재수 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태도도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다. 우연히 우리를 바보로 만들 때 우리는 대부분 좌뇌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다. 체계와 규칙을 좋아하는 좌뇌는 끊임없이 그럴듯한 연관을 고안하면서 불확실함을 몰아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견해가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야기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반란을 일으킨다. 때로는 이성적인 설득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부딪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최소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사실은 하늘이 정한 운명을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 질서, 더 높은 하늘의 의지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된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내맡겨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종교는 이렇듯 의미에 대한 동경이 낳은 열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수학자 파울로스는 불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계의 딱딱한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N법칙, 우연, 인간 행동의 복합성은 유일신 혹은 다수의 신 앞에서 후퇴한다. 그리하여 인간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더 높은 계획의 시각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연의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갖는 환상일 따름이라고 여긴다. 다른 자연의 다양성을 우연으로 설명한다. 어떤 생물도 인간의 어떤 특성도 계획에 따른 것은 없다. 진화가 무슨 일을 불러왔건 간에 목표도 의도도 없었으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야망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 중요한 건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연사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이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특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니 말도 안 돼.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부분 우연의 산물이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 혐오를 느끼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어떤 보험증도 심각한 손해에서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환상을 구매하는 이유다. 또한 인간은 불확실함이 제공하는 기회를 과소평가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연이 필요하다. 확신이 너무 강하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는 배태되지 않는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휴가 때문에 곰팡이가 피도록 박테리아 배양액을 방치해둔 행운 덕분이었다. 스카치 테이프라고 불리는 투명 접착 테이프는 원래 반창고를 만들려다가 생겨난 것이다. 비아그라는 실패한 심장병 약이었는데 그것을 투여받은 남자 환자들이 이상하게 그 약을 끊으려 하지 않는 것이 연구자들의 눈에 띄면서 그 효능이 연구되었다. 마르코니가 라디오를 발명했을 때 그는 그것을 전화의 대용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전화선을 놓을 수 없는 배 같은 곳에서 전화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것이다. 마르코니는 훗날 자신의 발명에 기초하여 휴대전화와 위성 텔레비전까지 나오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테르가 백신 접종의 원칙을 발견한 것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빠른 판단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떤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는 생각을 가로막는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한번 정착되면 두뇌가 친숙한 답에서 떨어져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천재에 뛰어난 뇌세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틀리다. 그러나 그들이 신대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을 필요로 했다. 그들의 탁월한 업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빈치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동시대인들보다 아는 게 더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성급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계속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는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정관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리학에서 전자기파에 관련한 모순은 1900년경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비로소 이 현상의 의문을 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혁명적인 양자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멋진 경험은 신비로운 것과의 만남이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과 학문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마지막 만능 천재로 여겨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연을 작품을 위한 영감으로 활용했다. 모나리자를 만들어낸 그는 다양한 고원품이 나오도록 정신을 자극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점이 찍힌 더러운 외벽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벽에 찍힌 점들이 다양한 경치와 닮아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 안에서 산, 강, 바위, 나무, 평지, 계곡, 언덕의 모습이 스칠 것이다. 또한 거기서 온갖 싸움들과 인간의 생동감 넘치는 몸짓과 특별한 얼굴들과 끝없이 많은 형태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 미술은 이런 충고를 받아들였으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광고회사도 우연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국의 인지심리학자 에드워드 보노는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에 관한 조언을 하면서 레오나르도의 방법을 견본으로 삼았다. 그는 여러 단어 중에서 제비뽑기를 할 것을 제안한다. 모자 속에서 단어가 적힌 쪽지 2개를 꺼내면 생소한 2단어의 우연한 결합이 생각을 자극한다. 그리하여 우연은 콘플레이크 같은 개념을 탄생시켜 마케팅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의사 존 켈로그는 자신이 설립한 요양소 기숙생들의 아침 식사를 식이요법에 따라 건강식으로 제공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여러 가지 곡물을 거칠게 빻은 콘플레이크를 생각해냈다. 옛 중국의 철학서인 주영 역시 우연한 자극을 이용한다. 촌을 구하는 사람은 49개의 나무막대 다발에서 반복해서 몇 개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 결과는 주어진 도식에 따라 총 64가지의 손 모양 중 하나에 해당되고 이 모양의 변화의 책임 주역에 나오는 짧은 경고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경고를 숙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연을 영감의 원천으로 이용하는데 복잡한 예언은 필요하지 않다. 기대하지 않은 자극들은 어디에나 있다. 내가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책상 위에 있는 잡지들을 아무렇게나 뒤적인다. 우연히 눈에 띄는 텍스트나 그림에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다? 우연 없이는 진보도 최선의 결과도 없다. 미국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최선의 전략은 가위바위보를 순전히 우연히, 즉 무작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섞는 것이다. 우연에 더 많은 여지를 남겨라. 그래서 주운 1달러가 1에서 번 1달러보다 반갑다고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뜻밖의 일은 두뇌 속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주의 집중을 조종하고 뇌세포들의 학습을 촉진하며 쾌감을 느끼게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 호르몬은 유쾌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지 말지 확실하지 않을 때 도파민이 가장 강하게 분비된다. 그러고 보면 게임이든 사랑이든 약간 불확실할 때 느끼는 설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감정임에 틀림없다. 두뇌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돈 내기를 하거나 예기치 않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의 두뇌를 컴퓨터로 단층 촬영했다. 그리하여 설렘의 감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그 실험에서 다른 실험에서 이기보아원 반응을 관찰했다. 불확실한 기대를 하는 사람의 뇌세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마약 중독자의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차는 우리가 뜻밖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뜻밖의 일이나 불확실한 약속은 두뇌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전환시킨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에 넘치는 상황을 집중력 있게 쫓으며 희망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새긴다. 우연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며 섹스나 마약처럼 자극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연에 더 많은 여지를 허락하며 사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우연과 자꾸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외에 바로 표면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태도다. 우리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나 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지나치면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는 익히 아는 것에 가치만을 평가할 수 있는 제한된 인식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낯선 경험이나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옳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순전히 선입관 때문에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에서건 조직에서건 의식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시간과 자원의 일부를 실험을 위해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낯선 것과의 게임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장기적인 지식과 이윤을 던져줄 투자로 여겨라. 우연에 더 많은 여지를 허락하라. 우연을 행운으로 변화시키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또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현명해져야 한다. 행운은 기회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때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도를 펴놓고 도시나 강이나 나라를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잘 찾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작은 글씨로 인쇄된 지명을 고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잘 통하는 전략은 모두가 숨겨진 작은 글씨를 고를 때 아주 큰 글씨로 띄엄띄엄 쓰여있는 이름을 고르는 것이다. 아무도 그 이름이 대륙 전체에 걸쳐 커다란 글씨로 쓰여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다음 실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장님처럼 지내는가를 보여주었다. 와이즈먼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신문 한 부를 주면서 신문에 실린 사진이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사진을 세는데 약 2분이 걸렸고 몇 사람은 처음에 쓴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약간 더 걸렸다. 하던 와이즈먼이 둘째 면에 엄지손가락만한 큰 글씨로 세는 것을 중단하시오. 이 신문에는 43개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라고 써놓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 참가자들은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놓치기도 했다. 몇 장 뒤로 가서 와이즈먼은 더 큰 글씨로 세는 걸 중단하시오. 그리고 실험 주최자에게 이 문장을 읽었다고 말하고 100파운드를 받으시오. 라고 써놓았던 것이다. 이 문장은 한 면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사진을 세느라 정신이 없는 실험 대상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온 사진에만 주의 집중을 하고 있었던 탓이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배관시할 정도로 어떤 목표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가 많다. 하지만 우연을 활용하는 것은 길의 좌우를 살피는 것이다. 기회는 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기치 않은 것이 떠오르는 것이다. 기회는 우리가 그것을 잡을 때만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기회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물리학자 윌리엄 크룩스, 니콜라 테슬라, 아서 구스피드도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비례는 렌트겐보다 몇 년 앞서 렌트겐 선과 마주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새로운 광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물체가 대상을 투시한 것을 보았지만 이것을 사진판에서 일어난 오리로 여겼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의 손뼈 사진을 찍어 렌트겐 선의 투사력을 증명해 보였던 렌트겐이 새로운 광선을 발견한 공로로 1901년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른 세 물리학자가 기회를 놓친 것 역시 두뇌가 수행하는 경제학 때문이다. 두뇌는 가능하면 적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정보를 그냥 흘려보낸다. 그리하여 우리는 손안에 쥔 것도 못 보고 지나치게 일수다. 뜻밖의 것이 지닌 의미는 과소평가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관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선입관에 희생당할 위험이 별로 없는 문외한이나 신참내기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존의 지식과 목표는 중요하다. 기회는 무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기치 않은 것이 떠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것을 창조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시에 늘 이런 태도의 한계를 의식해야 한다. 우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간의 새로운 연결을 보여주고 틈새를 채우면서 우리도 도울 수 있다. 계획적인 행동과 예기치 않은 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러시아에서 30년 동안 지하 활동만 하다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혼란을 틈타 자신의 목표를 이룬 레닌은 언젠가 30년간 혁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과 더불어 잠을 잔 사람은 어느 날인가 혁명에 성공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걸음으로 겸손하게 하지만 성공적으로 전진하는 것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단호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경우 작은 걸음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삶을 운명적으로 확 바꾸어 버리는 것은 영화감독이나 얼치기 작가들이 불어넣은 환상이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홈런을 꿈꾼다. 이런 꿈은 정치인이 계속 말을 바꾼다고 비난하며 단번에 효과를 바라는 정책을 촉구하는 신문의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작은 걸음으로 걸으며 계속적으로 규칙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비전이 없다고 갑자기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테러를 봉쇄해버리는 셈이다. 갑자기 찬물에 뛰어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가는 편이 때로 목표에 다가가기가 훨씬 용이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연의 선물. 우리는 시간을 앞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상상한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직선상으로 똑바로 나아가기를, 기업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다. 꼬불꼬불한 인생길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익숙한 사고와 위배되기에 사람들이 다윈에 대해 분노하고 양자물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경악하는 일은 이해할 만하다. 우린 똑바로 전진하는 시간이 강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생각에 현실을 끼워 맞추고 이런 고집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물론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다른 행동 형식을 추천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무 심사숙고한 계획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계획은 자칫 함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계획은 현실에 눈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은 즐거운 설렘을 선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확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거짓된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실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놀라운 것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우리의 재능은 과소평가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결국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분되는 것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한 수 위일 때가 많다. 가령 뱀장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양을 횡단하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귀신같이 정확히 찾아간다. 그에 반해 인간의 강점은 새로운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들 위해 진화는 인간의 대뇌를 고안하였으며 신체는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대뇌에 공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두뇌 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는 자연이 만든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직면하여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 그리고 태연자약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다루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집중력이다. 변화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인지할수록 우리는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기회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계획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계획이 너무 많은 집중력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존 레논은 언젠가 삶은 결국 우리가 다른 계획을 따르는 동안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연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장밋빛 환상을 떠나 현실의 발을 딛도록 인도한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일에 더 많은 여지를 허용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더 날카롭게 하고 시간에 대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우연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바로 우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우연은 현재에 민감하게 만든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던가. 우연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내일은